네, 저희 말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들 말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리고 네, 저 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 여러분 최현정 강사님이시고요. 여러분들 MBTI 검사한 거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다 켜주세요. 네, 들어오신 분들 카메라 다 켜주시고 오늘은 켠 채로 수업을 합니다. 네, 선생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동양미래대학교 건축학과 여러분들 금요일 11시 이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셨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90분 정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면 끄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강의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강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음소거를 해주셔야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화면은 켜주시고 음소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강사가 누구인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굉장히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해서 그 작은 호기심과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시고 이 전공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게 또 우연한 관심에서 또 시작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공을 살리겠다 혹은 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진로를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시고 또 특강도 참여하시고 그런 와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것 제가 그런 진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많이 해드릴 것 같고요. 심리 상담도 병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또 20대에 다양한 그런 관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MBTI 검사는 굉장히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격에 대해서 구분할 때 우리는 편의상 혈액형에 따라서 A형은 굉장히 소심하다, O형은 굉장히 뒤끝없다, AB형은 독특하다, B형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별자리에 따라서도 성격을 임의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너와 나는 이렇게 달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콕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재미로 심심풀이로 MBTI를 인터넷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간이 검사를 주로 많이 하시면서 MBTI가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좀 익숙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검사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세스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제 공식 검사를 해보시니까 검사 결과가 좀 똑같이 나왔어요라거나 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지? 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모습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BTI 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 검사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요. 마이어스
브릭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모녀 심리학자가 이 검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이 검사를 편의상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에게는 내재적으로 고유한 심리적인 기능이 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 심리학자가 굉장히 남편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비정상인 것 같고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 위기에까지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융의 이론을 만나게 되면서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도 정상, 나도 정상, 그리고 우리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율해 가면서 얼마든지 원만하게 관계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심리학자와 함께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에 두고 이 검사를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다채롭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유형별로 구분된 모습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되게 글로벌하게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 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은 이 검사는 굉장히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 자체는 어쨌든 심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을 해야지 굉장히 맹신하고 절대적인 검사 자체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정하게 되면요. 나한테 정말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가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팁을 얻어가는데 조금 이해를 도모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 MBTI 검사가 유용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6가지 선호 경향성에 따라서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름 앞에 내 유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지라고 하는 걸 한번 이 화면 속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마다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유형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선호 분명도 지수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도 있어서 유형으로 똑같이 묶였지만 서로 다름을 또 약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으로 비록 구분이 돼서 구별할 수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 차이는 굉장히 다채롭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 보셔야만 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약점, 어떻게 하면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건축가의 MBTI 분포표 우리가 지금 27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유형에는 나와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반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ISTJ가 5명 제일 많으시고 또 ENFP가 5명 제일 많은 분포수를 보이고 있으신데요. 보시면 ISTJ랑 ENFP는 정반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무리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성격 특성 자체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큰 네모 박스라고 했을 때 정반대 대각선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나하고 정반대의 다른 특성,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MBTI 검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지령 같은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검사할 때는 이런 것을 가정하고 편하게 검사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면 앞에다가 하얀 여백이 있는 종이 하나 가지고 오시고 펜 하나 손에 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편하게 쓰는 손에 펜 주시고요. 연필 다 상관없습니다. 사인펜 다 좋습니다. 자, 그 아무 종이에나 상관없습니다. 그 내가 손에 쥔 펜으로 내 이름을 좀 적자 예쁘게 한번 적어 보실게요. 나는 워낙 악필이어서 예쁘게는 절대 쓸 수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내 상태대로 내 마음가짐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적어 보셨나요? 네. 적어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어색하지 않고 네, 쉽게 아마 내 이름 석자를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쪽 손에 펜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 이름 석자 똑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적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볼까요? 예쁘게. 원래 나는 악필인데 반대쪽 손으로 쓰니까 더 예쁘게 써졌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독특하게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한 획을 긋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떨림도 좀 느껴지고 네. 좀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악필이라니.'라고 하는 것들을 또 오롯이 바라보게 됐을 때 좀 신경질이 나는 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자, 이게 바로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극명하게 대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항상 편하고 익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향, 요 습관처럼 나는 자주 쓰는 경향, 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쉽게 끌리는 경향, 그리고 평소대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나의 스타일, 또 내가 바라보는 굉장히 멋진 이상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간혹 가다가 MBTI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를 할 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게 내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가정을 하고선 검사를 하게 되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 맞나?'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사항에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내가 지금 뭔가 불편감 없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을 사실은 제일 많이 권장해 드리고요. 내가 편안하게 '내가 제대로 검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해 봤을 때 '나는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유형의 구분을 보셨을 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검사할 때 어떤 지시사항 없이 그냥 "내가 대충 해 보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에 근거해서 "아 나는 이런 경향성을 쪼끔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셔 가지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시는 것, 최적의 나의 유형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진지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TI를 통해서는요,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과 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또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대인관계 할 수 있는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적응하고 또 내가 개발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 나는 이런 타입이니까 나의 성격이라던가 나의 관심사 이런 것과 매칭될 수 있는 진로 방향을 갔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더 많이 가지고 이제 임할 수 있거든요. MBTI를 통해서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성 분야라던가 성격 특성에 근거해서 '아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양극적인 선호 지표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양쪽 극단에 있는 알파벳 유형 중에 하나는 내 걸로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J하고 P하고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해갖고 JP 같이 적으신 분들 잠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검사한 내용 자체가 훨씬 더 그 하위에 그 각각의 선호 지표에 하위 다면 척도까지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전문 프로파일을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선호 분명도가 약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나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검사, 다면 척도까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실행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향과 내향은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으로 구분이 된다.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와 감정형으로 구분이 된다.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구분이 된다. 이 각각의 네 가지 선호 지표를 하나하나 이제 해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향과 내향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 친구는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어디든지 좀 돋보여,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나 주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외부로, 외부 세계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내면 세계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관심 주제는요. 속도의 차이와 관심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그러는가라고 따져봤을 때요. 지금 퍼센테이지 40%와 60%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한 60% 정도가 내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외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에 해당이 되는데 어 왜 그렇게 외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사회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했을 때 예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 자체가 본인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좀 더 인정받고 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이제 서구화가 되고 글로벌 세상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외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성취도 많이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업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뭔가 교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힘입어서 나도 좀 외향적으로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외부 환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향과 내향을 조금 더 구분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외향의 사람들은 집중 자체가 주의 초점 자체가 외부 세계에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뭔가 성찰하고 통찰하고 뭔가 깊이 있게 반성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관계를 맺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그런 타입들을 외향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새로운 낯선 환경 속에서도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다수의 사람들과 되게 폭넓게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서 전혀 어색하고 부끄러움 없이 가서 말 시키고 말 붙여보고 막 호구조사하고 막 친분을 맺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로 막 표현을 막 많이 하죠. 그래서 내향들이 외향을 바라봤을 때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외향형의 사람들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불타는 금요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외향형의 사람들은 오늘 꼭 저녁 약속을 잡아야 되고 주말까지 이어서 에너지를 계속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집콕 생활하면서 학교 수업에만 따라갔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절대 쉬지 않고 끝까지 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잡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 속에서도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가 가능해요. 눈빛을 막 쏘면서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목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에게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행동으로 지른 다음에 '아 차.' 하는 뭔가 이렇게 뒤늦게 '아 그랬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반성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향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활동 요소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쉽게 알려지고 주목받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초점 자체가 내부에 향하다 보니까요.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럽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되게 극단의 내향이신 분들은요. 너무 수줍어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외향들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왜 사람이 궁금하면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라고 하는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에게 친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다 보니까 천천히 알려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게 대인 관계 맺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1대1 대화를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요. 모임 속에서 내가 쪼끔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그 모임 자체가 '아 그래도 내가 멍석 깔고 좀 편하게 느낄 만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은요.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임에 더 애착을 가 어 1대1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 훨씬 더 그 모임이나 활동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향형의 사람들은 바깥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산하면요. 체력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다. 힘에 부친다. 너무 지쳤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바깥으로 에너지를 쓴 만큼 집에서 개인 생활적인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자기만의 충전 시간이 꼭 필요한 타입들을 내향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신중하게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조용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생각의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면접 상황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외향형의 사람은요. 뭔가 면접에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해서 바로 말로 툭 하고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향형의 사람은 어떨까요? 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를 뭔가 질문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는 데 무려 7 초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뭐 그런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 상황은 굉장히 낯선 상황이고 나와 전혀 다른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 면접 상황이 아니면 만나지 않을 것만 같은 면접관들이 내 앞에 3 명이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외향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황 자체가 신나고 즐거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막 어필하고 싶어 하고 하겠죠. 근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낯설고
뭔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훨씬 더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면접 상황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외향형의 사람들은요. 말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하기 때문에 면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자소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내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면접 상황에 가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저에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향형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그런 진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저력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권장해 드리기로는 그런 낯선 상황들을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에 조금 더 경험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하나라도 진득하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외향형의 사람들은 원체 제가 시키지 않아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활동들을 하시고 그 활동의 내용들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각과 직관으로 구분되는 인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안에는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뭔가 궁금하다, 찾고 싶다라고 하면 몇 개 키워드만으로 검색창에다가 적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쭉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감각형은 실제로 내가 몸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직관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이렇게 검색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상상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보들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상해 보는 그런 타입들을 이 직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반에는요. 감각형이 14명, 직관형이 13명 비율이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 상황에 따지면 감각형이 70%에 해당이 되고 직관형이 30%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있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직관형의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전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특성상 한 30%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성을 구분해 보면요. 그림으로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화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으면 '아 내가 열심히 물을 주면은 이게 큰 나무가 될 거야. 예쁜 꽃이 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행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순차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데요. 직관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뭔가 엉뚱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엄청 큰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좀 비약적으로 상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각형은 오감, 우리가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네, 청각 이 오감에 근거해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뭔가 냄새 맡고 하는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이 정보가 진짜인 거야. 내 거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각형은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상황 속에서 이게 정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 처리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특성들을 감각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 경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왔어."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
문제 해결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굉장히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감각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실 텐데 "시험 공부를 해야겠어."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내준 범위 안에서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각형, 반대로 앞부분 하다가 대충 이해했어. 그럼 뒷부분으로 가 볼까?" 해서 뒤로 훌쩍 넘어가려고 하는 비약적인 정보 처리를 직관형들은 하려고 하죠. 감각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관형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글을 쓴 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반면에 감각형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이 있다라고 하면 오탈자가 뭐가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문장이 어떻게 틀린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직관형은요. 오감 이면에 육감 그러니까 촉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뭔가 미래에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해 보자, 만들어 보자, 개발해 보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직관형의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특별한 가능성, 뭔가 이면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관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굉장히 꼼꼼한 타입이 감각형이라면 직관형들은요. 빠르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 '아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좋겠어. 어 이러면 되겠어.'라고 하면서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감각형은 계단식으로 밟아가면서 일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면 직관형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띄엄띄엄 하더라도 '아 대충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직관형은 뭔가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거 뭐 없나, 뭐 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면모를 상상하고 바라보고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형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숲을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죠. 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요.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세부적인 꼼꼼한 일 처리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오래도록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은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이렇게 쪼끔 보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고형과 감정형에 근거한 판단 기능인데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받아들인 거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구분되는데 사고형 우리 반에는 사고형이 17명이 있고요. 감정형은 10명 정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비의 차이에 따르면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사고형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태도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여성분들이 감정형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불어서 좀 만족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감정형의 특성을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고형과 감정형을 구분하면요. 그림 한번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똑같이 바라보는 상황에 근거해 봤을 때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감정형은요.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라고 하는 것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연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만약에 감정형이 조금 크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바깥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상사가 나를 괴롭혔고,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었고라고 하는 것들을 남자친구한테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다음 "나 진짜 너무 속상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 들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이면에 '빨리 이거를 문제를 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의욕이 넘쳐 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그 상황에서 그 상사한테 똑바로 말을 했으면 네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네가 지금 처한 상사와의 갈등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처 방식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내 얘기만 들어 달란 말이야." 라고. 들어주고 공감만 해 주면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면서 갑자기 스트레스와 힘듦에 대해서 막 호소를 했는데,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가 연애 상황에서 굉장히 갑자기 이제 갈등, 그 둘의 갈등으로 막 증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 기능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감정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사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형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상황,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 이 친구는 어떤 것들을 쪼끔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선호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한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고형은 사실과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설명 자체도 간단하게, 네, 명료하게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 봤을 때 굉장히 지적으로 대화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이런 부분에서 좀 조율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적인 대화, 토론을 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쪼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정형 같은 경우는요, 관심 주체 자체가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있는가, 그래서 두루두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판단 자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맺고 끊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정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쪼끔 더 에둘러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 참작을 한 설명, 그러니까 구구절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내가 굉장히 논박해서 토론하는 것들을 즐겨 하기보다는 '아 내가 너는 뭘 원해? 나도 그걸 원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식으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두루두루 어 불편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협조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요. 토론보다는 토의, 뭔가 결론이 나진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정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여기에 에너지를 쏟았을 때 서로서로 다 좋은 의미를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본인의 내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네,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고형들이 보기에요. 감정형은 너무 물러터졌어. 너는 너무 주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해요. 감정형은 사고형을 향해서 야, 너는 너무 냉정해. 너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너는 차가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사고형은요, 머리로 이해해야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요. 감정형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만 행동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반에 사고형과 감정형이 17명, 10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두루두루 다 친일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돈을 꾸러 가야겠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F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살펴보셨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상황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구구절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기꺼이 돈을 꿔줄 수 있는 감정형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사고형의 사람들은 이게 진짜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정말 이게 돈을 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다 보니까 돈을 안 꿔줄 수도 있고 꿔주더라도 독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감정형의 사람들은 뭔가 거절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담에 오셔가지고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뭐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내가 거절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거나 우리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절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절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절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F 성향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분들은 선호 분명도가 만점에 가까운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거절하더라도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절을 해도요. 괜찮아요.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고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절은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생활을 잘하는 팁 하나 알려드린다면 거절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는요. 기꺼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될 때는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기준을 두었을 때요. 여기 이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안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면요. 내가 정말 사정상 안 되는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팁처럼 알고 가시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줄 때는 흔쾌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이 거절 한 번으로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정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절을 하는 거가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노하우 뭐 이런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것과 겸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판단과 인식형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따라서 내가 계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외부에서 주로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는가 그런 방식을 이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는 판단형이 11명, 그리고 인식형이 16명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근데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판단형이 65%에 해당이 돼서요. 지금 위에 주제로 보시면은 시간과 대처 방식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판단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식형은 35%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반에는 좀 반대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각각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한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형은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 한번 둘러보시고 책상 한번 살펴보세요. 이랬을 때 내가 굉장히 진짜로 화면에서 막 둘러보시는 분들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 지령을 잘 따라주고 계셔요. 자, 그 방을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 깔끔하다. 이러신 분들은 판단형의 기질이 이제 강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가 조금 지저분하고 뭔가 늘어져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인식형의 기질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식형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적응형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형은 뭔가 정리정돈, 체계를 가지고 뭔가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물며 시간도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과제를 만난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1 주일, 2 주일 후까지 언제까지 뭔가 과제를 제출하세요. 뭔가 팀 활동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 완성을 하세요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셨다라고 하시면 판단형의 제2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걸 어떻게 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1 차로 점검을 하고 2 차로 언제 하고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지?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체계, 구상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막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빠르게 착수한다라고 해서 조기 착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형은 지금 내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그거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해 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셨을 때 목표가 딱 있으면요. 양옆에 주변 보기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면은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한 다음에 저거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으로 구상되어 있고 이렇게 다이어리,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 막 시간 타임대로 타임테이블 적어 가지고 "이거 했어."라고 하면서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기준이 굉장히 명료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하는 의견 제시도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본인의 기준대로 되도록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식형 같은 경우는 내가 주변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에 적응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율성을 최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식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직 생활, 회사 생활을 하는 거에 내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저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스케줄링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삶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렇지. 필요하긴 하지."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뭔가 더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기준을 또 나름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자 임박착수형 보이시죠? 우리 교수님도 P 특성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확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인식형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식형들이 계획을 못 세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은 세웁니다. 과제를 받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겠다 계획은 되게 열심히 세워요. 왜? 내가 이거를 너무 몰아서만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되게 촉박하고 내가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이라고 하면서 아쉽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계획을 꼭 세워서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여유를, 자유를 주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도 지키지 않는 게 훨씬 더 즐거운. 네. 혹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뤄놔도 나는 마지막에 몰아서 했을 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뭔가 기준,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조직 생활, 우리가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형의 분들은 판단형의 스타일을 일을 할 때는 일 모드를 딱 켜 가지고 일을 하시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자유 시간 안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즐겁게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판단형도요. 사실 너무나도 자기의 취미 활동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시간 압박에 있으면서 되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변수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판단형은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스케줄 뭐 계획 이런 것들이 틀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인식형은 괜찮아요. 뭐 바꾸면 되지. 여유 있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을 발휘하는데 판단형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식형은요. 새로운 정보 뭐 없을까? 뭔가 다른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탐색하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그거를 즐기는 것 자체가 내가 삶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면요. 똑같이 목표와 목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형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주변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막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거를 달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판단형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인식형 같은 경우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을 좋아는 하지만 그것들을 정돈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해냈어.'라고 하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형의 특성을 가져도 뭔가 정리정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내가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마감 기일에 맞춰서 정확하게 완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압박은 좀 가지고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형은 결론을 막 내리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판단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빨리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진로 방향성이 설정이 돼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딱 정해 놔야지만 동기가 생겨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수행할 수도 있고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선 상담을 오세요. 근데 인식형은 어떨까요? 뭔가 목표를 가져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목표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다 보니까 다소 우유부단하게 네 받아들일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특성들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론을 막 내려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압박 혹은 다른 거로 돌아보고 싶은데 그걸 못 해 가지고 답답해하느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조금 즐기면서 그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인식형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양극단 선호지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건지 EISNTF, JP 중에서 저는 유형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반대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 네, 그 부분을 바꿔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뀌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저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 기능에 따라서 다시 또 한번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칼 구스타프 융은요, 심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의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내면의 고유한 기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관적이고 내재적인 심리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심리 기능은 각각 조합을 해보면 ST, SF, NF, NT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특성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T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S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반에 12명 있으십니다. 꽤 많은 인원이 있으시죠. ST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생산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가로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에서는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점, 약점 이런 것들과 겸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실 때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 성격의 특성을 쓰라고 자소서에 꼭 요구를 하고 면접 상황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려고 보면은 "누구 씨의 강점은 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때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의 특성이 여기 명확하게 키워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훨씬 더 나를 이해하는 데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되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T 생산성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ISTJ, ISTP, ESTP, ESTJ 여기 한쪽에 세로로 이제 정렬되어 있는 그 유형들이 다 비슷한 심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초점 자체는 현재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성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투입했어. 그러면 그거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할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ST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 중심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일하는 거, 효율적으로 뭔가 결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 완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부지런하다, 일 열심히 한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다소 보수적일 수 있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적성 분야 보세요. 건축 이렇게 있죠. 그래서 ST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스킬을 발휘해 가지고 성과 나오는 그런 특성이 이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에 굉장히 독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ST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 역시 내가 전공을 잘 선택했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른 적성 분야도 보시면 굉장히 내가 한 것만큼 결과가 보여야 되고 결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직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ST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관리 역량 그리고 행정 처리, 뭐 사무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SF 기능. 우리 반에는 SF가 2명 있으세요. 자 SF 기능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은 잘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괄호 치면은 인간미 중시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SF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뭐 역량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비스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나의 일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헌신하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사, 뭐 의료,
교직, 뭐 이런 복지 이런 쪽하고 좀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럼 선생님 저는요 SF면 전공을 너무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전공을 살려서 '내가 건축 분야로 가고 싶다. 아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건축 분야 안에서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시공 뭐 이런 쪽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직군으로 선택해서 입사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일 자체는 제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성격 특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근거해서 적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내가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그 분야를 설정할 때는요. 성격만 보는 게 아니라 적성 그리고 흥미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거기에 근로 조건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소 정확하게 내 성격 특성하고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 분야에 몸담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내 성격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개인적인 그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SF 기능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퍼주면서 나눠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NF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반에 8명 있으세요. 꽤 많은 수가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뭔가 진실함 이런 거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전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굉장히 강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성장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경험도 나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분야가요. 문화 예술 이런 쪽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문화예술하고 너무 동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면 나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좀 즐겨 보려고 하는 것도 나의 삶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NF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교육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우수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 10 년, 20년 정도 역량을 쌓으셨을 때 다른 사람을 뭔가 후학 양성을 한다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나눠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 나는 나중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뭐 겸임 교수가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교수 직군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미래 의 그 진로, 커리어를 한번 그림을 크게 그려 보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NT 기능은요. 우리 반에 5명 있으십니다. NT 기능은요. 일단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지만 사실 이 NT 기능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지금 내가 이 상황, 현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남다른 거 뭐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분야에서도 '남다름, 독특함 뭐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려하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 공학적인 요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 관심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기술 내가 엔지니어링에 임하게 되면 훨씬 더 내 일 자체에서 내 영역 자체에서 몰입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한다라든가 뭔가 연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4 가지 그 심리 기능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은
태도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방향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외향과 내향,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인식과 판단을 조합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외부 세계에 어떤 그 자세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J가 들어간 유형을요, 진지보스라고 합니다. IJ 들어가신 분들 있으시겠죠? IJ 우리 반에 8명 있으십니다. 진지한 보스 타입.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안에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서요, 굉장히 그것들을 에너지를 좀 비축해 가면서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래서 에너지가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본인의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요. 뭔가 주변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주관대로, 신념대로 뚝심 있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뭔가 표현하진 않지만 자기 안에 신념이 우직한 그런 마피아 보스 같은 그런 타입이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조용하지만 겉으로 막 말이 많고 표현이 많진 않지만 자기만의 기준과 노선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타입. ISTJ, ISFJ, INFJ, INTJ 이런 성향들이 사실 말수가 제일 적다, 조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P는요, 적응력 있는 내향형이라고 하는데 관조형의 타입이에요. 이 사람들도 내 안의 에너지를 잘 비축해 놓고 있으면서 작은 소소한 일들에 내가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신념이 이제 외부에서 막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적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가 뭔가 소위 말해서 고집을 좀 부려야겠다라고 할 때는 자기만의 고집을 확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P, 적응력 있는 내향형의 이 사람들은요, 항상 팔짱 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이때쯤에서 누군가가 되게 의사결정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라고 하면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끝에 가서 말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충분히 귀담아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욕구,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IP, 관조형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관조형의 타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P라고 해서 적응력 있는 외향형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탐험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그래서 활동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서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지면 막 적극적으로 막 웃으면서 미소 띠면서 막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 하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추구하려고 하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경험을 막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활동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활력, 조직 안에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 안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들을 이 적응력 있는 외향형의 탐험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과 규율 뭐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함 자체가 막 느껴져서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간혹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되게 활발하게 사교적으로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막 발휘하고 있는 사람 옆에는 챙겨주는 사람, 뭐 IJ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옆에 있어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E와 J의 조합된 유형은요. 결정지향의 외향형이라고 해서 불도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요. 그다음 단계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쫙 서 있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결정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안 된다 싶으면 몸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일 처리를 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 '아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 이 사람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썩 내키진 않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도저형의 이 EJ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혹 주변 보기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 번씩은 좀 체크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 타입 이런 사람들을 이 EJ 결정지향의 외향형의 사람들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왜 리더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요 굉장히 내향적이다 보니까 뭔가 리더로서 활동을 하거나 나서거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에 임하게 되실 때는요. 회사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근거해서 리더십은 하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늘 카리스마 있는 리더만이 독보적인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리드를 해 봤다라고 하는 리드하는 건 좀 어려웠지만 내가 어떤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해 봤다라고 하는 게 본인만의 적극성을 어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자소서에 담을 수 있거나 면접에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가지 유형 이렇게 말씀드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ISTJ이신 분 손 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저요 이렇게 하시면서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모든 분들을 제가 한 화면에서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누가 지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멍하고 수업만 듣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의미를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ISTJ 손 들어보실게요. 저요? 이렇게. 네, 상진 씨, 은선 씨, 도연 씨, 형남 씨. 네. 한 분 더 있으신데 어디 가셨지? 네. 네, 에스더 씨. 네. 5분 있으십니다. ISTJ는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겠다라고 누구한테 일을 맡기지라고 하면 ISTJ가 제일 먼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역할, 책임을 굉장히 완수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뭔가 일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 욕구가 굉장히 강한 타입.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고 뭔가 주변 정리하고 조직화하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팀에서 지금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일이 뭔가 조금 매뉴얼화하는 게 좀 필요해라고 하면 이 ISTJ에게 일을 시키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ISTJ는 지금 내가 현재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주면은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
막막하다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그런 특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능동적으로 임해 보려고 할 필요도 있고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보시면서 '아 내가 요거 하면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난 먼 미래에 이러면 이런 이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약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책임감이 강해 가지고 본인의 책임에 압도되게 돼서 막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완벽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기보다 중간중간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사에게 뭐 그 사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이분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좀 공감해 보시면서 좀 일에만 섬세한 게 아니라 감정에도 좀 섬세해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도 좀 보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ENFP 있으실까요? 우리 반에 ENFP가 5명 있으십니다. 제일 많은 정반대. 네. 헤드님, 주연님, 네, ENFP시고요. 또요. 네, 지은님, 두 분 다 어디 가셨지? 안 계시는군요. 잠깐 자리 비우셨나 봅니다. 자, ENFP가 ISTJ랑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열정이 많고 뭔가 새로운 방식대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한다라던가 NF 기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부여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진짜 이런 부분에서 너는 이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지쳐 있어라고 하면 ENFP한테 가 가지고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에너지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FP들은 새로운 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상이 반복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거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계속 펑펑 터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뒷마무리를 좀 잘해 보자.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벌리지 말자. 그리고 본인의 시간 관리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너무 일을 펑펑 터뜨리고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상담하면서 ENFP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부디 우리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는 딱 2가지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약속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요렇게 하려고 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와의 약속, 그래서 본인만의 동기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ESTJ 우리 반에 3분 있으십니다. 이슬님, 또요. 예, 유빈님, 또요. 한 분 어디 가셨지? ESTJ 바뀌셨나요? 자, ESTJ는요, 그 별칭 자체가 가영 씨, 네. 사업가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력의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발산하면서 계획을 쫙 세워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당신들도 따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리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관리자, 그리고 뭔가 내가 나중에 한다면 난 창업도 해보고 싶어, 사업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만의 일을 완성해서 내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여야지만 이 성과가 내 거다, 되게 만족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ESTJ는요, 본인이 너무나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추진력의 대마왕, 불도저형의 전형이다 보니까요. 타인의 공감 능력을 조금 키워보는 거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본인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성급한 실행이 좀 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 일중심일 수 있습니다. ISTJ는 약간 수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중심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ESTJ는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중심으로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일뿐만이 아니라 생활 그리고 주변의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NFP 우리 반에 3명 있으세요. INFP. 네, 민정님. 네, 건영님. 또. 네, 있으시겠죠? 네. INFP는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표현을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내적인 신념, 이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을 사실 그 별칭으로 잔다르크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너무 아름답게 멋진 세상을 꿈꾸고 내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벌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있어요. 그럼 그 갭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꿈만 꿔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모호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시야 그리고 실행 이런 것들도 조금 갖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성장, 도모하고 싶어 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적절한 타협 이런 것들도 좀 생각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INTP 우리 반에 3명 있으십니다. INTP 3명 어디 가셨죠? 네. 네, 초연 씨, 원우님, 그다음에 채환님. 네. 자, INTP는요, 자기만의 분야를 확고하게, 이거는 내 분야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만났을 때요, 굉장히 그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분야에는 관심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선 그 분야에 몸담아 보려고 하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INTP를 별칭으로 따져보면 아이디어 뱅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뭔가 새로운 거 없어? 라고 질문했을 때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 아이디어, 상상력 이런 것들, 창의적인 요소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겉으로 만약에 드러내야 됐을 때 약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있어라고 하는 게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T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조금 더 이렇게 INTP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밀접한 관계들만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챙기지 않아요. 본인 일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셔야지만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는데 조금 더 적응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ESFJ 있으실까요? ESFJ 없으신데, 자, ESFJ 혹시 난 변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ESFJ는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을 주로 챙기는 것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경청과 돌봐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SF 기질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보는 걸 되게 소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자꾸 바깥으로 방출하니까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퍼주고 헛헛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STP 누구 있으실까요? 한 분 있으세요. 자, ESTP는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포용도 잘하고요.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요. 내가 문제도 이만큼
풀어나갈 수 있어. 나한테 맡겨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ST 기질이 있어서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좀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NFJ 없으신데 INFJ는 예언가형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뭔가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문제를 갑자기 팍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외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큰 그림을 그려서 비전만 추구하다가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SFJ 우리 반에 한 명 있으십니다. 네, 어디 가셨죠? 한 분? 네, ISFJ 한 분 있으신 분들, 자, 리더 옆에 실세, 임금님 뒤에 권력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조금 주저하지만 옆에서 네, 수연님 ISFJ세요. 그래서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리더를 보필하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관리하는 능력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눈앞에 일 처리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눈,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들을 리더가 잘한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보강하시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리더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가면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TP. 네, 교수님이 ENTP십니다. 예, 교수님은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걸 굉장히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발산하면서 이거를 처리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새로운 분야 뭔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것들을 막 해보고 싶고 나서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세부 사항에 조금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새로운 자극 혹은 도전할 수 있는 뭔가 문제, 상황들을 맞닥뜨려야지만 훨씬 더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만족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을 때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노력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없으면 지루해져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ENTJ 우리 반에 없으세요. 네, ENTJ는 지도자형이라서 똑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욱하고 하는 저지르는 그런 특성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SFP 우리 반에 한 명 있으세요. 성인군자형. ISFP? 네. 용우 씨 있으시네요. 자, ISFP에게 우리 모두 나 좀 위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나도 따뜻하게 잘 받아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6가지 유형 중에서요, 가장 따뜻하고 위로와 공감을 잘해줄 수 있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겉으로 막 말을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워낙 이제 그런 눈빛이라던가 그런 이제 품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그런 특성들을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는 것들을 되게 주저하고 나 그런 걸 그렇게 잘하진 못해라고 해서 겸손할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워낙 품어주고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데 나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표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SF 기질이 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그런 특성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교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적당한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요. 그 부분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먼저 주의해 보시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INTJ 우리 반에 있으실까요? 우리 반에 2명 있으십니다. INTJ는 과학자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분야에서 뭔가 진득하니 몰입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때로는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으니까 현실감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TJ들은 자기만의 분야에 몰입은 좋아하는데 새로운 분야를 조금 이렇게 둘러보고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선 "도전해 봐라. 경험해 봐라."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쪼끔 더 에너지를 내서 투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ESFP 없으신데 ESFP는요. 우리 반에 있었다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 까짓 거 뭐 있어. 즐기자."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할 타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즐겁게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 잘 못하고 마무리를 잘 못해 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쪼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NFJ 없으시네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사교적이고 우호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타입. 근데 ENFJ가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믿는데요. 그 사람에게 퍼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심적인 거리를 두고 거절하는 거 ENFJ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 사항 꼼꼼하게 챙겨 사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데 일할 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걸 잘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ISTP 우리 반에 3명 있으십니다. 자, ISTP는요. 백과사전형 네 시영님, 연성님 있으시고요. 또 한 분 어디 가셨지? 네. 이분들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하고 굉장히 우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백과사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우직하게 자기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관계의 이면에 내가 밀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 이면의 사람에게도 내가 쪼끔 더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ISTP들에게 쪼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임기응변도 되게 잘해요. 상담하다 보면요. ISTP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몇 명 상담을 해 보니까 본인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랬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1:1 관계에서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기응변을 하다가 머리를 많이 굴려서 '내가 노력한 것 대비해서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타입 특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 봐야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좀 열정적으로 '한 번쯤은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각오를 다져서 의지를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90 분이 좀 넘어갔네요. 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MBTI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유형별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선호 지표, 기능, 그다음에 태도 지표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강점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개발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걸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는 심리적인 검사이자 도구에 불과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기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뭔가 의미를 영향력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직업 생활도 이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제 메일 주소 남겨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 공유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그 링크 하나 잠시만요.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 돼서 네, 채팅창에다가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 독스의 내용 클릭하셔가지고요. 꼭 오늘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 네, 그 부분 평가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글 독스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오늘 과정은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 긴 네. 시간 동안 저희 MBTI 해설해주신 최현정 강사님께 감사 인사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 상담 센터 임수현 선생님이 이 자리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상담 센터에도 감사 인사드리고 그 지금 그 내년 1월까지 그 학생 심리센터, 그러니까 학생 상담센터 거기서 MBTI 말고도 뭐 홀랜드 검사, MMPI, 뭐 마인드핏, IESS, 뭐 KIAP 이런 거 다 해준대요.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최대 3명까지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혼자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만족도 조사 그거 꼭 해주시고 그 중간고사 안내 영상은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네, 일단 교양 과목 시험 잘 보시고 네, 전공 과목도 잘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혹시 링크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상 올려드립니다. 바이바이. 점심 맛있게 드세요.